겨울이 되면 특히 더 생각나는 생선이 있죠. 우리 식탁 위에 친숙한 생선.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푸른 바닷빛을 그대로 닮은 국민 생선 고등어 이야기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부산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습니다. 제철 맞은 고등어들이 모두 이 부산항에 모이기 때문인데요. 이맘때 고등어는 산란을 마친 뒤 몸에 살을 찌우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기름져 그 맛이 일품이죠. 고등어 한 마리가 우리 식탁 위에 오르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고등어 선배라고 있어요. 선별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창고등어 크고 작은 거 구분하고 있어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도 상당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고등어가 과연 좋은 건가요? 고등어가 싱싱한 거는 이렇게 새파랗게 번지리야 눈이 이렇게 톡 튀나고 눈이 새파랗잖아요. 네. 이렇게 튀나고 새파란 이거 싱싱한 거라 이래. 많을 때는 하루에 10만 상자, 약 250톤 정도가 이곳에서 거래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등어 사랑 참 대단하죠. 동맹 전전 156개. 제발 제일마야 11마 양채야 양채야 예전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조금은 가격도 조금 오르기는 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밥 반찬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중어종입니다. 싱싱한 고등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산에서는 고갈비라는 음식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 고등어에 고갈비란 이름이 붙은 걸까요? 진짜 갈비가 있어봐도 있는 사람은 그 먹죠. 학생들은 고등어 이것도 못 먹어. 쩔쩔쩔만 돈이 없어 못 먹으니까 우리는 갈비 뜬다고 그래서 갈비를 했단 말이야. 50년 동안 고등어를 구워오신 한순돌 할머니에게 고등어 맛있게 굽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재료 손질. 장만기를 잘 장만해야 돼. 잘못 장만하면 고기 솔가 주물러가지고 다 보여줘. 명절이듯이. 고등어는 깨끗한 물에 잘 씻어 핏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염장인데요. 소금을 뿌려 24시간 정도 저온 숙성을 해주면 간이 잘 배이고 살결이 살아있는 고등어 구이를 맛볼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와 함께 세월을 지낸 두터운 철판. 오래 걸려요. 불 올려놓으면. 근데 철판이 워낙 두껍는단 말이에요. 올려놓으면 가스불에 구우면 맛이 없어요. 얇은. 천왕지가. 일반 가정에서는 두꺼운 프라이팬으로 대체하거나 강한 불에 프라이팬을 달군 뒤 구우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네요. 고등어를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굽는 중간중간 기름을 계속해서 끼얹어주는 것. 프랑스 요리에서는 아로제라고 하는 조리법인데요. 고등어의 겉을 바삭하게 익혀주고 속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냅니다.
음식이라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맛있다 그런 게 아니라 정성이 필요하다고 정성 들일수록. 부산 한순돌 할머니께 배운 고등어 잘 굽는 방법. 골고루 묻혀주시고 다 묻힌 다음에 좀 이렇게 털어줘야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껍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순돌 할머니가 알려주신 노하우, 바로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면이 골고루 익겠죠? 이게 프랑스 요리에서는 아로제라고 하는 방법이죠.